예, 안녕하십니까. 예, 소통하는 사회를 만들고 싶어 시민연서에 지원했던 신미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시작하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의 제목은 내 안의 빛을 만나다입니다. 제가 제 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시를 쓰게 된 거는 이 친구의 아버지의 직업이 청소부라는 말을 듣고서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 아버지의 희생과 그 인생에 대해 표현하고 싶은 강한 열망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이 시를 한 달에 걸려서 시를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주제를 정했으니 이 주제를 잘 표현하기 위한 어휘를 찾는 데 몰두해야 했습니다. 그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마치 과거에 만났던 사물들, 현재의 저희 호기심을 자극하는 단어나 사람이나 장면들이 마치 블랙홀처럼 제 안으로 빨려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헤르만 헤세는 작가란 자신을 매혹시키는 것을 묘사하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시에 나오는 삼부전 나비는 제가 박물관을 찾아가 그 안을 돌아다닐 때 저를 매혹시킨 나비로 인해 선택한 시였습니다. 핀셋에 고정되어 삶도 죽음도 선택할 자유를 빼앗긴 채 박제된 나비였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아버지들의 삶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쓰고자 하는 주제에 집중하자 주변의 일상이 시를 표현하기 위한 소재가 되었고 제게 말을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는 하루아침에 완성할 수 없었습니다. 날실과 시시를 엮어 옷감을 짜듯 단어와 문장들을 배열하고 엮는 작업을 해야 했습니다. 주로 집중이 잘 되는 새벽, 가족들이 모두 잠든 시간에 시를 썼습니다. 초고를 완성하고 고쳐 쓰는 것을 반복했습니다. 그때 어떤 경험을 했냐면요. 막 잠이 들려는 찰나에 어떤 구절이 갑자기 떠오르면 그 생각이나 느낌이 혹시라도 날아가 버릴까 봐 어둠 속에서도 메모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에는 이 구절을 이렇게 고쳐야겠어라는 결심을 하면서 눈을 뜰 때도 있었습니다. 또 시를 중얼중얼 거리다가 입안에서 까슬까슬 걸리는 단어가 있으면 잠이 들어도 무의식 속에서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어떤 것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라면 나를 둘러싼 주변의 기운이 그걸 도와주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감정의 정화라고 하는 카타르시스도 경험을 했습니다. 처음엔 친구의 아버지를 생각하며 시를 쓰기 시작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나의 아버지, 나아가 세상의 아버지들로 시야가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연민과 그 인간의 굴레란 무엇인가에 대한 안타까움에 눈물도 흘렸습니다. 그렇게 울고 나면 마치 고해성사를 한 것처럼 마음이 후련해지는 겁니다. 진정으로 나를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내린 결론은 시란 나를 설득할 수 있을 때, 감동시킬 수 있을 때 비로소 다른 사람의 마음에 닿을 수 있구나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 시를 가지고 대학 신문사가 주최하는 문학상에 응모를 했습니다. 송고 버튼을 누를 때까지 퇴고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이라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를 쓰는 건 참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만나는 단어나 문장들은 나는 살아있어라는 느낌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일상적인 용어가 내 가슴 안으로 파고 들어와 물고기처럼 팔딱팔딱 뛰는 겁니다. 그래서 도전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부모님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희열을 느끼셨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부모님에게 하나하나 새로운 세계입니다. 제게 시를 쓰는 것은 그와 같았습니다. 나를 확인하고 증명할 수 있는 사상의 집, 언어의 집, 세상을 보는 눈, 또 간절한 기도, 그것이 바로 시였습니다. 이것이 제가 시를 짓는 과정에서 몰입을 통해 내 안의 빛을 만나는 경험입니다. 도전하지 않았다면 만날 수 없었던 빛이었겠죠. 이제 여러분의 빛을 만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